네, 원투펀치 클래식 77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리그 3분의 1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원투펀치 클래식에서 해야 될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 시즌 현재까지 유럽 클럽 파워랭킹 탑 10을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성적 좋은 팀은 재밌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팀들은 재미없을 거예요. 네, 전 요즘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다 때려쳐 그냥. 분노의 두 명. 저희가 지금 화요일 녹화기 때문에 수요일 새벽 챔피언스리그 결과는 또 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오해하실까봐 유럽 클럽 파워랭킹 이게 명문 구단들의 어떤 가치 그런 팀들은 예를 들어서 리버풀 뭐 이런 팀들은 전체 유럽 클럽 랭킹으로 하면 여전히 아직 10위 안에 들어가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올 시즌의 활약을 더 집중적으로 본 올 시즌 유럽 클럽 파워랭킹 탑 10이라고 네. 제가 준이 형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시즌에 한정해서 파워랭킹 탑 10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10위를 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예. 1위 맨체스터 시티 두두두둥 2위 레알 마드리드 두두두두둥 3위 파리 상제르맹 4위 바르셀로나 5위 아스날 6위 나폴리 7위 벤피카 8위 아탈란타 9위 바이에른 뮌헨 10위 마르세유 네.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외의 팀이 아마 한두 팀 있을 거예요. 네, 기준이 네.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 기준만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기준이 뭐 최근 활약에 대부분 부합한 기준을 넣었는데 단 한 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리그로 치면은 사실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네. 그때까지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이었어요. 근데 지난 리그 경기 이제는 확 올라왔다. 네, 4대0 대승을 거뒀는데 어차피 파워랭킹 10위 안으로 올라올 팀이라서 바이에른 뮌헨을 미리 올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빌보드 보면은 핫백 진입. 응? 초반에 뭐 한 8위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뉴 그러고. 그쵸. 네,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경기 4대0. 그러니까 레버쿠젠전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없었다가 레버쿠젠전에서 뉴가 됐다. 네, 뉴 진입. 어차피 뭐 다 다음 주 되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여기로.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올렸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한의원님한테도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의원님 탑 10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맨체스터 시티, 2위 레알, 3위 파리 생제르맹. 여기까지 똑같죠? 네, 똑같아요. 4위 김민재, 나폴리. 나폴리. 네, 4위 나폴리. 5위 바이에른 뮌헨. 오. 바이에른 뮌헨 6위 바르셀로나. 네. 7위 아스날. 8위 벤피카. 9위 프라이부르크. 10위 아탈란타. 알겠습니다. 이미연님은 어떨지 들어볼게요. 1위 레알 마드리드. 네, 2위 맨체스터 시티. 이게 이제 두 위원님과의 차이가 되겠네요. 3위 파리 생제르맹, 4위 아스날. 어우, 4위까지. 4위까지 유럽 전체에서 원래요, 네. 자기 팀이 못하면 다른 팀이 되게 크게 보여요. 그런 걸 모르시는구나. 경외심이 생기는 못 건가요? 나가는 시기가 있기 좋은 때문에. 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여름에도 이기고 겨울에도 이기고 뭐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이거죠. 네. 저도 짧았어요. 아, 흥이 오르네요. 네. 저는 좀 높게 봤고요. 5위 바르셀로나, 6위 나폴리, 7위 아탈란타, 8위 AC 밀란, 오, AC 밀란. 네, 새로운 뉴페이스 또 팀이. AC 밀란. 9위 바이에른 뮌헨, 10위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여기는 벤피카가 없네요. 네네. 근데 네, 프라이부르크는 저도 좀 높게 보아서 지금 네. 10위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비슷한 가운데 뭐 한두 팀, 두세 팀 정도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장현이한테도 기준을 물어봤잖아요. 한의원님과 임의원님의 기준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뭐 올 시즌 파워랭킹이니까 올 시즌 모든 전적을 다 썼어요 제가. 그런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나 파리 생제르맹은 저희 녹화 기준으로 현재까지 무패입니다. 네. 레알이 9승 1무 물론 오사수나전에서는 좀 안 좋은 경기력으로 벤제마 선수가 또 페널티 놓치면서 비기기는 했지만 9승 1무에다가 이미 뭐 슈퍼컵도 들었고 챔피언스리그 오늘 저희 녹화 기준 이전까지 2연승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도 뭐 프랑스 리그가 뭐 다른 위의 리그보다 뭐 5대 리그 안에서는 약간 랭킹은 처지지만 어찌됐건 11승 1무에다가 리그에서만 28득점이에요. 파리 생제르맹이.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2연승했고 프랑스 슈퍼컵도
우승을 했고 그래서 레알이나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위 안에 드는 것이 뭐 우리가 다 공통이지만 그건 안 들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팀이 맨체스터 시티잖아요. 맨체스터 시티는 1패가 있습니다. 공식 경기. 그게 커뮤니티 실드죠. 맞아요. 네, 커뮤니티 실드 1패가 있고 뉴캐슬 빌라전을 비긴 게 있어서 전체 전적으로만 보면 레알이나 파리보다는 못합니다. 8승 2무 1패인데 어쨌든 리그에서는 무패죠. 리그에서는 6승 2무고 무려 29득점을 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뭐 역시 2연승하고 있고 그런데 장 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맨시티를 1위로 놓은 이유가 물론 이 파워 랭킹이 정말 아주 정석적으로만 정말 승무패로만 하면 맨시티가 1위가 임 의원님처럼 아닐 수는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2무 1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닐 수는 있는데 보여지는 어쨌든 위력적인 측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알과 비교를 하자면 저는 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둘이 또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FIFA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A매치 기간 겪고 나서 또 주말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레알은 좀 피곤한 기색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사수나와 비겼죠. 근데 맨시티는 심지어 몇 명의 핵심 선수가 없었는데 맨체스터 더비에서 6골이나 퍼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저는 두 클럽의 현재 갖고 있는 선수층의 파워는 분명히 맨시티 쪽이 더 유력하다. 레알에 비해서는. 레알은 모드리치 선수라든가 뭐 쿠르투아 선수라든가 약간 그 이상이 있거나 뭐 벤제마 선수가 지금 뭐 나이도 적지 않은데 사실 뭐 좋은 컨디션이 아니면 레알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에 반해서 맨시티는 그런 문제조차도 사실은 레알보다는 더 최소화되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패 전적은 맨시티가 파리나 레알보다 좀 나쁘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파워 랭킹 아닙니까? 네. 파워는 맨시티를 좀 더 위로 보는 게 저는 저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그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서 저는 맨시티 1위, 레알 2위, 파리 3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장 의원님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저요? 저를 쳐다보면서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한 장면 숏무비 있잖아요. 한 장면 숏무비에서 우리 정순주 아나운서와 이명철 해설위원이 커플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거 꼭 예고를 해야 돼요. 이명철 위원의 첫 여자친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정순주 아나운서가 자꾸 이명철 위원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금 찍고 나왔기 때문에 커플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쳐봤는데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임 위원님의 기준은 뭘까요? 제 기준은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아무래도 파워랭킹이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좀 봤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해주신 맨시티의 2무, 1패까지 포함을 한 기록과 레알 마드리드의 UEFA 슈퍼컵 우승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라리가에서의 쭉 연승들 물론 오사수나전에 무승부가 있었지만 워낙 많이 이겼고 맨체스터 시티보다는 절대적인 결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를 1위로 올려놨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두 팀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맨시티를 2위로 떨어뜨린 이유는 맨시티가 아직은 제가 보기에 너무 좀 불필요한 실점들이 좀 있는 분위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쿠르투아가 지난 시즌만큼의 폼은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실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분명 밀리탕, 알라바 그리고 벤치에 있는 리디거 보여줄 수 있는 센터백들의 무게감이 좀 확실한 반면에 맨시티도 선수들의 면면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부상 이슈 때문에 베스트 조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 부상에서 이제 라포르테가 돌아왔지만 얼마나 또 내구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의문일 뿐더러 저는 라포르테는 사실 관리만 잘해준다면 이제 또 부상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파트너에 있는 디아스도 잔부상이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포르투갈 대표팀에 갔다 오면서 지칠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아칸지, 아케, 스톤스 다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아칸지는 지금까지 매우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아칸지도 도르트문트나 스위스에서 잔부상이 없었던 선수는 아니고 아케도 마찬가지고 스톤스도 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비의 내구성 때문에 조합이 얼마나 많이 바뀔지 어쩌면 좀 고정 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맨시티가 생각보다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수비에서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조금 감점을 줄 만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 센터백보다도 제가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부분은 에데르송 골키퍼입니다. 네. 아무래도 에데르송 골키퍼의 선방 능력, 특히 무언가 강팀 대 강팀 경기에서 맨시티가 승부를 봐야 될 때 과연 이 골키퍼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직은
의문부호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결과를 내는 측면에서 결과를 만들고 평가하고 팀의 전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골키퍼의 절대적인 선방 능력도 당연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에데르송은 맨시티 전술에 분명 걸맞은 선수고 아주 좋은 빌드업 능력을 지녔지만 중요할 때 선방을 통해서 맨시티에 한두 번 뚫리는 위기 상황을 견뎌주고 막아줄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요. 저는 그 후방의 존재감, 무게감 때문에 레알 1위, 맨시티 2위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아스날은 왜 4위인 거야? 일단 첫 번째, 절대적인 결과. 이긴 경기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들. 그리고 저희 1패도 맨유전이잖아요. 8승 1패. 네, 저는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내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결과, 좋은 내용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네. 더 좀 점수를 준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일정 얘기를 드렸잖아요. 분명 아스날이 이번에 일정을 봤을 때 아직 그 흔히 얘기하는 강팀 대 강팀, 뭐 빅식스 팀들끼리의 맞대결이 많이 성사되진 않았고, 다른 팀들의 일정과 비교해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까다로운 중위권 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뉴캐슬과 브라이튼과 같은 팀들은 아직 안 만났어요. 아스날의 경우는 그런 일정상의 변수 때문에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초반 일정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거기서 매우 좋은 경기력과 결과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올 시즌은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어서 높은 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장 의원님은 좀 얘기한 팀들 중에서 좀 더 짚어주고 싶다 뭐 이런 팀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좀 단순히 생각했어요. 파워랭킹이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 1위와 2위를 나눌 때도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돈을 건다면 배팅가들이 현 시점에서 베스트 멤버, 그러니까 부상자나 이런 거는 이제 중간중간 발생하는 요소지만 주축 선수들을 놓고 또 현재 경기력으로 봤을 때 돈을 건다면 과연 배팅 하시는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중에 어디에 걸까? 근데 저는 맨시티에 걸 것 같아요. 감독의 능력, 전술 운영, 또 혼란의 존재감, 무시무시한 존재감. 그리고 또 필 포든, 또 그릴리시도 이제 조금씩 무언가 적응하려는 모습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 상승 효과들이 있고, 역시 벤치 멤버들이 들어와도 뭐 로드리가 빠져도 균도안이 들어오고 뭐 센터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뱅 디아스 대신에 뭐 스톤스나 이런 선수 대신에 뭐 아케나 다른 선수들이 들어와도, 아칸지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와도 역시 선수층이 두껍다는 걸 느꼈고, 좌우 풀백을 쓸 수 있는 칸셀로의 존재감, 워커가 다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 능력이나 상황에 따른 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감독의 능력, 혼란의 존재감, 여러모를 고려해 봤을 때 맨시티가 지금 도박사들이 현재 시점에서 돈을 걸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 아니냐. 그래서 현재 파워랭킹 1위 맨시티 이렇게 그냥 정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도 밸런스나 또 경험 이런 부분들 무시를 못하겠고, 비니시우스의 또 엄청난 폼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역시 그런 부분에서 앞서고, 파리 상제르맹과 사실 고민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갈티에 감독 체제에서 파리가 그래도 메시 선수를 조금 프리하게 놔주고, 메시 선수가 좀 편한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또 메시 선수는 월드컵에 대한 동기부여도 있어서 폼도 본인이 이제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세 명의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추가된 이 라인의 미드필더와 측면 사이드 운영들, 이런 운영들도 갈티 감독이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를 사실 고민을 했어요. 맨시티는 1등을 놓고. 그러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레알의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주자. 파리는 챔피언스리그 2경기를 치렀지만 아직도 조금 더 붙어봐야겠다. 더 강팀들이라.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리를 놨지만 저는 거의 비슷하게 봤어요. 레알과 파리의 현재의 파괴력을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4위 바르셀로나는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에게 크게 좀 진 게 좀 컸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성적은 뭐 1실점밖에 없고 리그에서는, 그렇지만 강팀하고 지금 많이 안 붙었어요. 레알 마드리드랑 지금 엘 클라시코 해야 되고, 빌바오전, 뭐 베티스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이런 라리가 상위권 팀하고 아직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르셀로나는 지금 당장의 그 전력을 완전히 지금 뭐 딱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해서 약간 이건 보류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지금 4위로 놓고 일단 상위권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5위가 아스널이고 5위가 아스날인데 나폴리죠. 저는 아스날 5위도 생각보다 높아. 근데 난 7위라니까. 아스날 경기를 너무 잘하고, 살리바는 뭐 거의 제가 보면 리오 퍼디난드 같고요. 그리고 유사한 스타일이에요. 벤 화이트를 전술적으로 엄청 잘 씁니다. 네네. 이 아테타 감독이. 그래서 벤 화이트에 대한 전술적 변화, 이게 사실 아스날에게 엄청나게 큰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올라가서 박스 근처 중앙과 오른쪽 사이에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수비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또 그 위치에서 주고 있거든요. 세컨볼 위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사이드에서 숫자 싸움을 하거나 할 때 벤 화이트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그 컵백 찬스에서 파티의 중거리 슈팅도 미드필더 2명이 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나이트의 존재감이었고요. 베나이트가 올라와서 그 자리를 잡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카 선수의 그런 변신, 박스 투 박스의 변신. 발베르데도 올 시즌 잘하지만 자카는 혁신적인 변신을 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느낌. 거기에 또 새로 영입을 잘한 선수들의 활약. 가브리엘 지수스를 비롯해서 진첸코나 이런 선수들의 시너지. 이런 게 지금 한꺼번에 호재가 팍팍팍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 선수들의 네, 발전도 있죠. 그렇죠. 기존 선수들의 그러니까 기존에 젊은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설 수 있는 게 있죠. 부카요 사카나 이러한 젊은 선수들이 또 기량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르티넬리 요즘에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호재들이 한 순간에 팍팍 올라갔어요. 아르테타도 이제 이 팀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고 노선이 이제 생겼고 그래서 지금 반짝 효과가 아니고 저는 아스날이 맨시티와 함께 챔피언 후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하는 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팀이 좋아요 지금. 아스날 팬들은 아직은 조금 우리가 설마 막 이렇게 하지만 다른 팀이 볼 때는 좋아요. 그 부분을 즐기시면 됩니다. 네, 아스날 팬분들. 우승 도전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설레발 치면 그런 안 얘기를 되니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현님이 6위 나폴리를 두셨는데 한의원님이 지금 두 분보다도 나폴리를 좀 높게 두셨어요. 저는 전체적인 저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요. 유럽 무대 성적이 저는 반영이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저는 뭐 거의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마르세유가 왜 없나? 여태까지 챔피언스 리그를 너무 못했거든요. 프랑스 리그만 보면 사실 10등 정도 들어갈 만해요.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2패죠 마르세유가. 그래서 저는 그냥 빼버렸고 우니온 베를린과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있거든요 독일에. 바이에른 뮌헨보다도 지금 현재로선 성적이 좋은 팀들인데 우니온 베를린은 여태까지 총 모든 대회 6승 2무 3패를 했어요. 리그만 보면 5승 2무 1패니까 요거는 프라이부르크와 동일하거든요. 프라이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같습니다. 5승 2무 1패로. 그런데 제가 프라이부르크는 9등인데 우니온 베를린은 순위에 없어요. 왜? 6승 2무 3패 중에 유로파 리그에서 2패를 했어요. 프라이부르크는 상대적으로 유로파 리그에서 2연승했고 그 가운데 하나는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거뒀어요. 올림피아코스는 또 우리 이명철 의원도 요즘 중계를 많이 하시지만 프라이부르크는 10등 안에 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10등으로 놨던 아탈란타는 상대적으로 지금 아탈란타도 무패거든요. 6승 2무예요. 그런데 아탈란타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유럽 무대를 안 뛰는 팀입니다. 딱 리그만 가지고 6승 2무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뭐 유럽 무대가 뭐 몇 경기 더 있는데 그게 또 무패고 이러면은 아탈란타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 그냥 10등에 저는 턱걸이만 시켰어요. 왜? 이 팀은 유럽 무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니온 같은 팀은 유럽 무대가 지금 너무 여태까지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10등에서 아예 제외. 마르세유도 유럽 무대가 안 좋기 때문에 제외. 그러니까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보다 오히려 제가 한 등 높게 놨거든요. 왜? 맞대결에서 바르셀로나가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사실 리그 성적 보면은 지금 바르셀로나보다 위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왠지 여기는 약간 그 파워에 대한 감성이 조금 작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두 팀 중계를 또 제가 했었는데 뭔가 아직까지도 한 끗 정도 바르셀로나가 좀 물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바르셀로나 홈에서 할 때는 근데 그 징크스가 많이 해결은 됐는데 그래도 정말 예전의 징크스를 한 10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직 1, 2 정도가 남아 있어요. 여기서 맞대결에서 바이에른이 이겼기 때문에 저는 바이에른의 그 리그에서의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바이에른 파워는 아직까지는 탑5 정도로는 느껴져. 네, 그래서 저는 바이에른이 5등, 바르셀로나가 6등. 그러니까 유럽 무대가 저한테는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 그 가장 또 그렇게 대표적인 게 장 의원님 순위에도 있고 제 순위에도 있는 벤피카입니다. 벤피카를 저는 제가 8위에 놨고 장 의원님 몇 위였죠? 7위. 더 좋은 성적에 놓으셨는데 올 시즌 저희 녹화 기준으로 총 13승 1무를 했거든요. 이건 포르투갈 리그라도 13승 1무면은 이거 인정해 줘야 되고요. 여기서 리그에서는 7승 1무만 했고 그럼 나머지 6승이 어디서 왔느냐? 챔피언스 리그를 아주 낮은 예선 단계부터 한 팀이에요. 미트윌란 상대했고 디나모 키우 상대했고 그리고 본선 들어와서 마카비 하이파 유벤투스를 상대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총 6경기나 했는데 6경기에 6승을 한 거예요.
6연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선서부터. 그러니까 벤피카는 물론 뭐 무너뜨린 팀들이 다 뭐 빅클럽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리그에서도 무패인데 챔스에서도 6연승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3승 1무다. 그 1무도 이번 주말에 그 빅토리아 기마랑이스와 영대영 무승부. 무승부만 안 했으면 계속 연승가도였거든요. 13경기 13승. 그걸 했기 때문에 벤피카는 아무리 포르투갈 리그라도 지금 현재 파워랭킹에서는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역시 유럽 무대가 저는 아주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다. 지금 팀 엄청 잘 만들어놨습니다. 로저 슈미트 감독이 벤피카 다윈 누네스를 판단을 네. 아주 잘 썼습니다. 아 다윈보다 마테우스가 저는 마테우스 뉴네스밖에 모릅니다. 마테우스가 땡긴다는 식으로 지금. 그래서 어쨌든 마테우스 그러한 땡기죠. 돈을 확보를 해서 아르헨티나 대표 미드필더인 엔조 페르난데스. 훌륭한 미드필더. 리버 플레이트에서 이 선수 물건이고요. 네. 그 완전히 중앙에서 밸런스 딱 잡아주면서 경기 조율해주고 패스도 좋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목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아약스에서 뛰어서 팬들에게 익숙했던 브라질 대표 출신 네레스 선수. 이 선수 또 영입해서 아주 잘합니다. 네. 윙포드로서. 그리고 덴마크 대표인 오른쪽 백 알렉산더 바. 이런 선수도 쏠쏠하게 지금 활약이 팀에 잘 되고 있어서 다윈 누네스 효과를 지금 오히려 잘 보고 있어요. 기존 선수들하고 그래서 잘 어울려서 유벤투스도 이기고 지금 상당히 좋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르투갈 대표팀의 약간의 2진, 3진급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었지만 예전에 그 경험이 많고 뭐 주앙 마리우, 뭐 하파 실바 이런 선수들이 다 능력들이 좋아요. 네. 포르투갈 대표팀이 오히려 약간 1.5진 뭐 요 멤버들이 거기에 더 알토란들이 알토란 같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 벤피카의 그런 선수들이에요. 하파 실바, 주앙 마리우 이런 선수들. 전체적으로는 뭐 오타멘디 같은 선수들, 또 그리말도 같은 풀백들 아주 좋은 풀백이죠. 멤버도 좋고 팀도 지금 밸런스 매우 좋습니다. 네, 그래서 벤피카가 이렇게 성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미리 어차피 올라갈 것 같아서 하고 올려놨다 그랬는데 특히 지난 경기를 봤거든요. 무시알라는 원래 뭐 잘하는 거 알겠는데 무시알라도 약간 프리롤처럼 돌죠. 무시하지 측면으로도 돌고 중앙으로도 공격 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토마스 밀러 그리고 리로이 사네와 또 사디오 마네 이 네 명을 이제는 상당히 윙어는 뭐 그렇다 치고 그 투톱이 거의 뭐 폴스 나인처럼 네, 윙어들하고 같이 공격 조합을 시키는 것이 이제 나겔스만이 약간 좋아하는 어떤 유형의 공격 패턴들이 나오고 있구나. 거기에 무시알라가 진짜 엄청난 무시무시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보면은 이렇게 또 성장했네, 또 성장했네. 이게 경기마다 보입니다. 이게 첼시에 어릴 때부터도 이 선수는 진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네, 거의 이제는 한 22, 3살쯤에 올라왔어야 될 폼이 이제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무시알라의 이 성장세에 그리고 지난 경기 보면은 마네도 이제 다시 골 터뜨리고 이 팀은 올라오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는 물론 7승 2무 19득점 5실점 상당히 성적은 좋은데 챔스에서만 지금 연패를 당해버렸거든요. 근데 첫 경기 토트넘전은 전반에 완전히 토트넘을 압도했는데 은벤바 선수 그 퇴장당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말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긴 했지만 팀이 지고나 바이, 은벤바 이런 선수들 수비진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일단 전술 운영 자체가 소극적이지 않고 매우 공격적으로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그리고 전환. 투도르 감독이 저렇게 멋진 축구를 하는구나. 그리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 이 팀도 새로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멤버가 좋잖아요. 멤버가 좋아요. 베레투, 그다음에 클로스 오른쪽 윙백이죠. 누노 타바레스는 이 팀 가서 무슨 오른발 중거리 슈팅 막 때리고 엄청 자신감 붙어서 하고 있고 또 루이스 수아레스라고 그라나다 공격수. 거기에 베테랑 알렉스 산체스 이런 선수들을 지금 잘 영입을 해서 보강이 사실 지난 시즌보다 된 거예요. 거기에 팀도 상당히 지금 그 공격적인 전술 운영이지만 물론 그러다가 프랑크푸르트전도 전반전에 완전히 일방적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는 수비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얻어맞고 나서 공격수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상하게 역습 계속 맞아갖고 졌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마르세유는 이 팀은 챔스 2경기를 지긴 했지만 파워랭킹에 넣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넣었어요.
저도 프라이부르크나 독일 팀들을 좀 같이 보다가 이 팀 넣고 싶다. 그래서 마르세유를 넣었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굉장히 잘 말해주셨잖아요. 네. 탑10을. 임 위원님이 좀 첨가를 하자면 어떤 팀을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언급되지 않은 팀들 위주로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나폴리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일단 수비에서의 약점이 아직은 좀 드러나요. 김민재 선수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수들의 약점이라기보다는 기회를 내주는 팀의 전술 자체에 저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극적으로 수비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이라이트 장면이 많다는 거는 생각보다 저는 그렇죠. 위기 상황이 좀 있는 거라고도 봐요. 이번에 토리노전도 나폴리가 정말 훌륭한 경기를 했으나 토리노한테 한번 기세가 넘어갔을 때 생각보다 상대팀이 볼을 쥐고 흔드는 시간이 되게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걸 그나마 김민재니까 막았지. 만약 다른 선수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막아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정상으로 나폴리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김민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할수 맨시티는 뭐 실점하면 혼란으로 덮으면 되고 맞아요. 애들을 쓰면 나폴리는 실점하겠지만. 뭐 상대가 위협하면 민재를 또 덮으면 되고. 그렇죠. 막을 수 있다는 뜻이 있죠. 근데 근데 잠보안 기사도 너무 잘해요. 지난 시즌이랑 다르게 우리가 미드필더 싸움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근데 너무 뭔가 공격 일변도의 느낌이라 약간 우다다다 하면서 너무 공격을 나가다가 막상 조율을 하고 약간 상대에게 흐름이 넘어갔을 때 체력적인 안배를 하거나 상대에게 흐름을 끊어와야 될 때 그런데도 너무 공격 일변도의 경기를 하면서 조금 위기를 스스로 내주는 감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강팀전에 드러날수록 이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이 공격 수비 하나의 일변도의 어떤 전술을 쓰기보다는 조금 밸런스 있는 운영이 시간대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과연 남은 경기들에서 갖춰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풀백들의 1대1 수비가 조금 뚫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건데 생각보다 디로렌초도 오른쪽에서 1대1 뚫리고 위기를 좀 내주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를 대비해서 당연히 나폴리가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 이 과제들까지 다 해결하면서 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 아마 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해 보이는데 그 토너먼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안하다면 김민재만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자, 밀란을 꼽았는데요. 밀란의 경우는 피올리 감독의 이 닭공 전술, 상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상대하는 팀들, 강팀전에 특히 이번 밀란 더비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났다고 보는데 상대팀의 빌드업 패턴에 대해서 피올리 감독이 연구를 해오고 맞춤 전술을 쓰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백스리의 윙백을 활용한 측면 수적위를 노리는 팀에게 수비에 폭을 벌려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올리 감독이 물론 아직 팀적으로 이 밀란은 선수들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어떤 적응이 돼야 돼 보이는 거는 맞아 보이거든요. 리그보다는 챔피언스 리그가 아직은 뭔가 스스로 변수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은 결국 아쉽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밀란이 실패를 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지루, 하파엘 레앙 그리고 무엇보다 중원의 엔진 토날리가 보여주는 최근의 경기 내용을 보면 분명 밀란의 경우는 파트너 베나스레가 약간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간혹 있지만 토날리 쪽에서의 중원 장악력, 지루의 영향력, 레앙의 해결 능력 이러한 부분들 게다가 메냥 골키퍼의 선방 능력까지 테오 에르난데스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레비치도 있죠. 맞습니다. 물론 레비치는 잔부상 이력이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전력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개인의 능력, 팀의 퀄리티를 봤을 때 분명 피올리 감독의 밀란도 지금 파워랭킹 탑10에는 들어마땅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얘기할 팀이 역시 아탈란타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남았는데 아탈란타의 경우는 저는 이 팀의 축구 스타일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다이렉트를 통한 넓게 간격을 벌리고 롱볼이나 측면 쪽으로 전환하는 이 성굵은 축구의 장점을 가장 요긴하게 활용하는 팀이라고 보고요. 수비가 데미랄, 오콜리, 톨로이로 구성된 이 백스리는 거칠면서도 적어도 대인 수비 하나만큼은 실점을 안 하는 뭔가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팀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축구하는 법까지 알고 상황에 따라서는 역시 공격적으로도 압박을 통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대단하다는 점에서 아탈란타는 저는 역시 파워랭킹 탑10에 들고 세리아 지금 순위권이 높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이 11호 꼽은 팀이 이제 프라이부르크인데 프라이부르크는 저는 슈트라이 감독이 오랫동안 프라이부르크를 이끌면서 만들어온 조직력과 이번에 선수 보강이 꽤 잘 됐어요. 그레고리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초반에 헬러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왔던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레고리치가 오히려 스쿼드 멤버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오히려 공격 자원의 해결 능력을 그레고리치 선수가 필요에 맞게 좀 해결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게 유로파리그 또 2연승에는 많은 도움을 또 주었고요. 그레고리치 선수가 지난 시즌 데미로비치가 못해줬던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화력을 담당해주고 있고 여기에 이 프라이부르크를 언급할 때는 왼쪽 풀백 귄터와 왼쪽인 그리포가 보여주는 확실한 왼쪽에서의 이른바 매크로 공격 이 둘의 호흡도 좋고 찬스 메이킹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왼쪽에서 만들어주는 프라이부르크의 공격력은 알면서도 못 막는 확실한 위력이 있다. 대신에 프라이부르크는 아무래도 아직은 뭔가 변수가 많아 보이는 게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되는 상태는 아니고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2위권을 과연 지난 시즌 후반기 때도 고꾸라졌듯이 약간 떨어졌듯이 올 시즌도 후반기까지 지금의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팀의 전체적인 해결 능력, 마지막으로 중앙 미드필더진의 기술적인 빌드업을 풀어내는 능력은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점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활동량 위주로 중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강력함까지 더해지는 것이 앞으로 프라이부르크의 과제가 아닐까. 근데 생각보다 이 팀은 어느 팀이건 만났을 때 굉장히 까다로움을 느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도 아틀란타를 넣긴 넣었는데요. 8위에 리그에서 3실점을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인정해주자. 여기 지금 시점 파워랭킹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아틀란타의 경기 스타일은 물론 순위가 좋던 시즌의 가스페리니 축구는 뭐 상당히 뒤가 많이 열려도 실점 많이 해도 사실 많이 쳐넣어갖고 그걸 맞춰가지고 순위를 올렸는데 지난 시즌 골이 안 터서 그런 거잖아요. 한 의원님 말대로. 근데 올 시즌에도 사실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루크만 선수. 우리나라 20세 이하 청소년대에 왔을 때부터 정말 좋아하던 개인기가 아주 뛰어난 선수인데 뭐 루크먼이 됐던 하테보도 있고 또 코프메이네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유형들 선수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이 아틀란타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엔 놨는데 아틀란타는 결국은 실점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서 좀 처질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10위권 밖으로 나갈 것 같은. 경기 스타일 자체가 결국은 실점이 이제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과연 새로운 공격진들이 득점력, 파괴력을 지난 시즌 이상으로 확 올려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약간의 뭐 호일론 같은 이런 장신 공격수, 덴마크 대표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지만 아직 검증은 안 됐기 때문에 이 팀은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처질 가능성은 높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사실 아틀란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각 팀들이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시점에서 그리고 다 한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탑 10에 어떤 팀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마지막이나 아니면 중간쯤에 저희가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를 좀 기다려 보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